자, 안녕하세요. 입시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교시입니다. 이제 힘내시고요. 저는 이제 예비고일이 아니죠. 1학 9일 이제 2025학년도 대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25학년도 변화된 입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24학년도 주요 대학 전형 분석, 그리고 대입제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2025학년도에 대학을 가죠. 근데 왜 2024학년도 주요 대학 전형 분석을 하느냐? 아직 발표된 게 없어요. 대학은 이제 3년 예고제라고 해서 중3하고 고1 요 시기에 나라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뽑겠다라고 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4월달까지 각 대학마다 우리는 너희들은 어떻게 뽑겠다라고 예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4월에 2024학년도 지금 현재 고2 아이들이죠. 그게 지금 확정이 돼서 예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변화된 입시. 자, 교육과정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죠. 네, 교육과정은 이제 공통,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죠. 공통 선택은 이제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실험. 그리고 학교들마다 기술과정이라든가, 일본어 배우는 걸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 한문을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1학년 과정이 대부분 공통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택 과목에서 이제 일반하고 진로가 2학년, 3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일반 선택 과목을 잘 보시면 이게 다 수능과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실제로. 그 국어 같은 경우 화작, 독서, 언매, 문화. 여기서 독서하고 문화는 대부분 2학년 때 배우는데 이게 공통 영역이죠. 그 다음에 화작이랑 언매가 대부분 3학년 때 선택으로 배우는데 그게 선택 영역이죠. 수능에서. 그리고 수학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수원수투, 미적학통이에요. 수원수투가 공통이고 미적학통은 선택이죠. 그리고 기하가 이제 선택인 거죠. 그리고 영어는 영어 원투가 여기 다 있고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들, 그다음에 원과정까지가 일반 선택에 들어갑니다. 과학에서는. 그리고 진로 선택에 가면은 이제 추가점들이 들어가게 돼서 수능을 선택하게 되죠. 교육과정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학년 시기에서 아마 학교에서 조사들을 할 거예요. 2학년, 3학년 때 뭘 배울 거냐. 자기의 진로에 맞게. 그럼 내가 어떤 진로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좀 막연해요, 사실은. 이게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시행 중인 과정이라서. 그래서 2024학년도 이 서울대학교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자료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런 그 제시를 잘해줬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35페이지라는 페이지를 보시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나와요. 보시면은 뭐 주요 내용이 쭉 나오는데 별도의 권장 과목을 제시하는 학과는 뭐 학생 스스로 해라.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다. 하지만 수시와 정시 서류평가, 국가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핵심 권장 과목과 그냥 권장 과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화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 책자 보시면은 35페이지 밑에 보시면 인문대학입니다. 인문대학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어요. 없어요.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거죠. 크게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과목이 있었는지. 인문계열 중이고요. 이 페이지 3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과학대학도 거의 없어요. 경제학부만 미적분과 합성을 해라 정도만 언급을 해줬죠. 그리고 자연과학계열입니다. 이과 쪽으로 가면은 수리과학, 통계학과 여기는 당연히 핵심 권장이 미적학통 기하를 다 해라. 그 다음에 물리천문학과에서 물리는 물리투와 미적기하, 천문은 지구과학과 미적기하라는 게 있죠. 화학에서는 합수가 들어가고 생명과학은 생수가 들어가고 지구환경과학부는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을 하고 미적을 해라.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공대를 보시면은 공과대학 대부분이 미적이나 물리투가 들어가요. 미적이나 물리투. 화학, 생물, 공학부는 가장 인기 있는 학과죠. 의대 다음으로 센 과죠. 여기가 물리학 투가 필수입니다. 핵심 권장이. 하투나 생투가 아니에요.
물리학 2하고 미적 기하예요. 이 화투생수는 전자 과목에 들어갑니다. 공제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미적 기하 물2가 골고루 이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생명대학에서도 각각 영역에 맞게 뭐 생수나 화투 이런 것들 요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수의학과가 있어요. 수의학과는 이제 생명과학 2를 요구를 했고, 약학 계열은 화투랑 생투를 요구를 하죠. 의대는 생명과학 1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해주고 있고요. 근데 거기 약학 계열 보시면 별표가 있어요. 2025학년도 변경 예고라고 해서 2025학년도 우리 아이들서부터는 화투, 생투가 아니라 화원, 생원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로드맵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대학에서 뽑아주지 않습니다. 성적이 나와야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요 대학에서는 아마 서울대 로드맵을 따라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이하의 대학에서는 과목보다는 성적을 올리는 게 더 우선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게 2019년에 발표한 건데 이게 2024년도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비교 과정, 현재 고2 아이들로서는 이런 것들이 현지가 된다는 건 이전에 발표를 했고 이제 적용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부 내용인데 결국은 학생부 내용에 보시면은 21, 24 이게 올해까지고 이게 내년입니다. 네, 이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학생부의 이제 교과활동에서 뭐 내신 성적도 있고 그 생과목 특기사항이라는 게 과목당 500자가 들어가요. 이거는 포함이 돼요. 대입에 반영될 때. 그리고 방과활동 수강은 내용이 미기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기재와 미반영이 있는데 미기재는 학생부에서 삭제, 아니 없어진 거예요.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있으나 대학에서는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방과활동은 미기재입니다. 방과활동이 미기재다 보니까 방과활동을 수강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때는 되게 많았어요. 21학년도. 혜택 밑에 써주거든요. 얘 뭐 들었다. 그게 대학에 실제로 반영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 없어졌습니다. 방과활동은 사라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영재 발명국 실적이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학생부에는 들어가지만 대입에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종합의경은 500자 그대로예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담임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죠. 담임선생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잘 써줘요. 이거는 이제 연관해서 활동을 얻게 되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게 이제 비교과의 핵심이죠. 자진봉동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진봉동에서 봉사는 미기재입니다. 삭제됐어요. 학생 과목이 없어요, 이제 봉사는. 그리고 개인 몰입도 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율활동은 우리 학교에서 뭘 했다, 학교 뭐 행사 참여했다, 명사 특전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써주는 거고, 동아리 활동도 정규 동아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정규 동아리는 연간 500자를 써줘요. 자율 활동 이거는 미기재입니다. 이게 미반영입니다. 자율 활동 한 줄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학생부에서는 그마저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미기재고 소논문기재 금지. 그리고 봉사활동은 이제 빠졌고 진로활동이 연간 700자로 이제 진로 선생님이 알려고 얘기한 거 하고 아이라도 발표하는 거 이런 것도 쭉 써줘요. 진로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거기 맨 윗칸에 보면은 나 뭐 되고 싶다라는 진로 희망 분야가 있거든요. 그거는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나 의사가 되고 싶어, 나 변호사가 되고 싶어 이런 걸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럼 대입에서 학생부를 대학교에서 받아봤을 때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에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세특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선생님이 써줄 때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받아서 발표를 했다, 모집 활동을 했다, 거기에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아리도 당연히 녹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율활동도 당연히 녹아 들어가고, 이 진로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더라도 그 학생부의 내용은 그게 이제 학생부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입니다.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애들은 좋죠. 아, 시험 안 봐도 대회 안 나가도 되고, 책도 안 읽어도 되고. 자, 그렇지만 이거를 하지 않고서 학생부가 풍부해질 수가 없어요.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을 하던 안 하던, 물론 하면 더 좋겠죠. 수상을 하면 관련 교과나 지도 선생님이 써줍니다. 채택에. 아니면 진로에 쓸 수도 있겠죠.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책을 읽고 내가 발표를 했어요. 모두 활동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채택에 쓸 수 있는 거죠.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지만, 어딘가에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더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학생부만 목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시 관련해서 주요 대학들, 16개 주요 대학인데,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대학들은 이 정시 모집을, 수능 위주 전형 모집을 40% 이상으로 해라. 2023학년도, 올해까지. 그리고 22학년도 조기 달성. 그래서 작년에도 정시가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주요 대학은 올해 40% 이상으로 늘어났고, 우리 아이들 것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꽤 많이 정시를 모집합니다. 정시가 늘어났다.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내신보다는 수능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내신이 된 상태가 돼야 수능이 나오는 겁니다. 2학년 말까지, 2학년 범위가 다 수능 범위였잖아요. 2학년 말까지의 내신을 정말 치열하게 싸워봐야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요. 우리 학교 애들도 못 이기는데 전국 애들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폐지 2024학년도 현재 고2서부터는 자소서가 폐지되고 교사 추천서는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학생부에 좀 더 내신을 기하고 성적을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수능의 변화를 이제 간략하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 작년 수능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거는 공통하고 선택, 공통은 독서 문학, 선택은 합법과 작품 언어 매체 중에 폐기를 해라. 자, 그러면 합법과 작품 언어 매체 중에 내가 잘하는 걸 선택을 해야겠죠. 자, 이름만 보고 딱 선택을 할 때는 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언어 매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언어 매체. 여기에서의 언어가 문법이죠. 문법이다 보니까 기피를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화작을 선택하는 애들이 더 많았습니다. 화작 선택은 더 많은 게 작년에 화작이 압도적으로 많고 엄매가 적었는데 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엄매를 선택한 애들의 성적은 하나로 나와요. 표준 점수가. 엄매를 선택한 애들의 표준 점수가 높은 거예요. 화작을 선택한 애들이 표준 점수가 낮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올해는 언어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성적 산출하는 게 참 이게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냐. 이 합법과 작물을 선택한 아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엄매를 선택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두 그룹 간에 이 선택 과목의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공통 부분에 각각 영역의 공통 부분의 평균점이 높은 쪽에다가 가산점을 줘요. 그러면 합법과 작물을 선택한 애들보다 엄매를 선택한 애들이 더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 높잖아요. 그래서 얘가 표점이 높은 겁니다. 복잡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확통 미적기야. 그러니까 미적 선택하는 애들이 당연히 표준이 높겠죠. 그러니까 확통이 표준이 나는 거죠. 어쨌거나 국어는 자기가 24점인데 선택 과목은 24점을 다 맞을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작은 아주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은 수원수투, 그러니까 폐지가 되면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폐기를 하래요. 자, 그럼 확통 미적 기하를 선택했을 때 저는 불이익이 없다면 어떤 과목으로 몰리죠? 확통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미적 기하는 어려우니까.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를 해준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과 애들은 미적 기하를 많이 하고 문과 애들은 확통을 하는데 이과 애들 중에서도 확통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영어 절대평가고 한국사 절대평가고 탐구 영역 총 17과목 과학 8개 사회 9개 중에 아무거나 2개 선택해라. 그러니까 사탐 하나 바탐 하나 선택해도 돼요. 사탐 2개 선택해도 되고 바탐 2개 선택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나라에서 발표를 해서 22학년도 시행했고 지금 23학년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대학교 아까 보신 그 16개 대학 정도의 주요 대학교에서는 자연계열은
미적하고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라. 그 다음에 과학 두 개 선택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올해가 아니죠. 24학년도 고2애들. 고2애들 걸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는 변함이 없죠. 미적이나 기하 해야 되고 바탕 해야 되죠. 근데 서강대가 학통도 자연계열에서 선택한 걸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탐구 연구나 해라. 풀어줬습니다. 서강대. 자, 성균관대학교 수학을 풀어주고 과학은 하나를 해라. 이렇게 발표했어요. 나머지 대학들은 아직 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 예전에 가영, 나영일 때는 가영이 이과고 나영이 문과였잖아요. 문과였죠. 가영 아이들이 아주 성적이 잘 나온 애가 문과를 지원을 못해요. 왜? 나영 성적이 항상 더 높았기 때문에 수학이. 표준 점수가. 근데 이제 통합이 돼버렸죠? 통합이 돼버리니까 이과 아이들 점수가 문과 아이들보다 높아졌네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 연대, 고대의 문과 진공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근데 학통을 한 애들 중에 이과로 씁쓸한 애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학교를 낮춰야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대학 전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교육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대교육이 굉장히 좀 부지런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4월달까지 대학에서 우리 예정을 막 발표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취합을 해서 요거를 보여줘요. 2024학년도에는 수시에 학생부 교과를 44.8%, 종합을 23%. 예, 그래서 두 개 합치면 거의 67% 이상이 되죠. 67% 이상을 학생부 교과 종합으로 수시에 뽑는다는 겁니다. 논술 일부, 필기 일부에서 수시는 79%고 수능 미시가 19%에서 정시는 21%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대기업 자료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또 이제 비교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교과가 24,000명이고 종합이 32,000명. 종합이 더 많죠. 비수도권으로 하면 교과가 압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종합전형을 좀 해놓고 비수도권은 내신 위주로 뽑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시는 큰 차이 없이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정시가 수도권 아까 그 16개의 대학에 영향이 있어서 40%까지 뽑으라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많이 뽑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학생부 교과 종합을 잘 생각해 볼게요. 67%의 인원을 뽑아요. 전체 인원에서. 전체 인원에서 67%의 인원을 뽑는다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빼놓고 입시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예. 그게 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또 틀린 말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는 전국에 있는 200개가 좀 안 되는 4년제 대학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전체 데이터. 이 데이터에 모르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서울대에서부터 숙대 정도까지 수도권의 주요 대학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학생부 교과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자료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이건 다 있어요. 자, 교과전형 보시면은 서울대는 교과전형이 없어요. 지역균형이라는 수시의 수시 지역균형 전교에서 문과 1등, 이과 1등에서 2명만 하는 전형인데 종합전형이에요. 얘는 저기 교과전형이 없고 나머지는 교과전형이 좀 있습니다. 주요대에서는 11% 정도의 교과전형 모집을 해요. 전국에서는 44%입니다. 확 줄어들죠. 주요대는 교과전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을 더 좋아해요. 근데 나라에서 지금은 다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지금. 작년서부터.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다 늘어나요. 서강대, 성균관대 교과전형 자체가 없었어요. 뽑지를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종합전형을 보시면은 전국에서는 23%인데 이 주요대에서는 33% 교과의 3배를 뽑죠. 주요대는 종합전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과전형은 변별력이 없거든요. 이 학교에 1.5가 있고 이 학교에 3.0이 있어요. 누가 잘하죠? 내신도? 알 수가 없죠.
이 학교는 그냥 일반고고 얘는 자사고일 수도 있죠. 그래서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을 더 선호하는 추세가 이거는 대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져서 대략 그래도 9% 정도 주요대에서 전국에서 3.3%인데 이 주요대에서 9%를 차지한다. 실제로 학교가 올라가야 논술 점수가 있으니까 논술 시험이 있으니까. 실기 전형도 어느 정도 뽑는데 여기에서 있는 실기 전형은 대부분이 예체능 전형입니다. 수학과 특기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문학 특기자가 일부 남아있고 나머지 수학과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 예체능입니다. 정시를 보시면은 정원 내전형이라서 이게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원 여기까지는 뺀 거라.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 41% 주요대는 거의 정시를 많이 꾸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교과 종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정시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이가 내신은 안 좋은데 수학 성적은 괜찮아요. 그럼 논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세부 전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오늘은 서울대서부터 4년대까지만 아직 1학년이니까요. 그래서 서울대는 이제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 서울대, 한양대가 이제 뽑는데 교과 전형에 볼 때 주요 눈여겨봐야 될 게 몇 학년까지 쓸 수 있는가. 연대는 고3만 쓸 수 있습니다. 고대는 작년까지는 이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고3으로 줄였습니다. 2024년서부터. 그리고 서강대도 고3, 서울대도 고3, 한양대는 재수까지. 여기는 10명, 여기는 4%면 3학년 재적 인원의 4%까지. 이제 추천 인원이에요. 이제 학교장이 추천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뽑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교과 100, 여기는 교과 90에 비교과 10. 여기 차이점이 있는데, 한양대는 순수하게 이제 내신으로만 뽑는다는 거고, 성균관대는 내신에다가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20% 정상평가하겠다. A 받아 이거죠.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은 B,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비교과 출결인데 이건 거의 다 만점 받아요. 이게 이것도 순수 교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연대하고 고려대는 그냥 뽑지 않죠. 그래서 교과가 80이고 서류, 학생부 평가를 20을 들어가게 하고 교과 성적에서 극단 간 점수 차이가 급격히 적습니다.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얘가 강락을 좌우할 수 있어요. 거기다 최저가 있어요. 최저를 맞춰야 돼요. 연세대학교는 5배수를 똑똑 교과를 내신조를 쫙 뽑은 다음에 면접을 봐서 좀 더 똘똘한 애들을 뽑겠다라고 한 거죠. 연대는 최저가 없고 고대하고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최저가 있죠. 그리고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요거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각 대학마다 이제 발표를 해요. 그 입시 결과를. 한양대는 작년까지 발표를 했고 중앙대는 아직 작년권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양대학교 여기 보시면 경영학부는 1.32, 21에 2.32였고 22에 1.35.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실제로 21학년도에는 거의 1점대 초반이에요. 여기 융합전자 여기 보시면 1.13, 화학공학과가 1.13이에요. 근데 22학년 때는 1.75로 훅 떨어졌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년이에요. 작년에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고대도 뽑고, 연대도 뽑고, 서강대, 성균관대도 뽑고,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한양대 교과 전형에서 작년에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1.5니까 내년에 여기 있으면 되겠지? 몰라요. 그죠? 어쨌거나 얘네들 그 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다 1점대 극초반이었어요. 중앙대 21학년끼리 비교를 해보면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양대하고 중앙대학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학교인가요? 물론 한양대 조금 더 알아주긴 하지만 중앙대에서 굉장히 괜찮은 학교죠. 그래서 보면은 경영학부 1.3이었는데 1.6이에요. 보시면 간호가 1.6이고 1.2.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점들이 나죠. 혈자씩. 중앙대는 조금 더 낮죠. 네, 중앙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한양대는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을 때에는 내신 성적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고 최저가 있을 때에는 최저를 못 맞추는 내신 좋은 애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 정도고 작년에 건축 1.8 합격했고요. 105번인가 합격했고 예전에 몇 년 전에는 2점대 중간까지도 전화기가 뚫렸어요. 그때는 최저가 높았어요.
최저가 낮아지면서 조금은 줄어들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간 1.13의 이 아이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내신이 1.13인데 얘는 왜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갔을까요? 화학공학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양대학교가. 1.13의 내신이면은 지방 국립의대를 썼을 때 최초 학번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왜 여기서 썼을까요? 그렇죠. 의대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학교 최저도 안 되는 거죠. 내신은 좋지만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신은 압도적으로 높은데 2합 6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의대는 최소 3합4, 4합 5 이걸 못 맞추니까 얘는 여기에 갔었거든요. 뭐 시립대, 학생부 교과 최종 컷이 대략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1점대 중반 쭉 보실 수 있고 홍익대도 오늘도 밖에 안 했는데 1점대 중반에서 2점대 초반입니다. 대략 이제 한양대서부터 홍대까지 지금은 이제 연대서부터 이제 교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지원을 할 때의 교과는 어쨌거나 1점대 초반에서 2점대 초반이 나와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죠. 그게 교과 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대, 한양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일반고의 내신 때는 교과 전형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뭐 2점대 중반이나 2점대 초반에 뚫고 들어간 사례가 있지만 연고대를 내가 그런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대, 한양대의 종합전형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카이와 서성 안의 차이점. 스카이는 면접이 있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성균관대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면접이 없습니다. 최저도 없어요.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입시의 목적이 뭘까요? 우수한 아이들이 뽑는 거죠. 우수한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을 뺏어와야 돼요. 서류를 보고 괜찮은 애들을 미리 받아야 돼요, 얘네들. 그래서 면접이 없습니다. 최저도 없어요. 그죠? 소위 말하는 납치 전형입니다. 납치가 되면 굉장히 행복해요, 사실 모두 다. 근데 간혹 불행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나는 성균관대에 합격을 했는데, 학생종합전형으로 수능을 다 맞아버린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지금 배경본이 나왔잖아요. 문과 만점자, 성균관대 합격. 걔는 9월 달에 성균관대가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모의고사.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을 보죠. 면접. 얘네들은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물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지원하는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1단계 서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좀 더 우수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뽑아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다빈치 인재, 탐구형 인재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다빈치 인재하고 탐구형. 탐구형은 특목고 아이들 뽑기 위해서. 다빈치는 일반고의 성적 괜찮은 애들 뽑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춰서 더 우수한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교마다 모두 그런 식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이제 서울대 고대 없고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인데 실제로 연대는 이제 논술 100엔 최저 없어요. 논술 실력으로만 뽑는 거고 서강대는 교과 10에 비교과 들어가는데 실제로 교과에서의 그 점수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논술도 상당히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있고 없고가 대학마다 선택 취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3학년에 올라갈 쯤 되면 그리고 2학년 중순 정도까지 가게 되면 논술을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들을 그리고 가장 그게 없는 전형이거든요. 제약이 없는 전형 지원을 할 때 뭐 내신에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는 대학.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중앙대 이상의 논술과 중앙대 이하의 논술을 대비하는 방법. 중앙대 이상의 논술을 대비를 하려면 2학년 11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이 나오면 겨울방학 때서부터 논술 준비를 해라. 실제로 중앙대 이상의 논술 보러 오는 아이들은 수학 1등급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이 돼서 그래요.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수학 1등급이 한 7,000명밖에 안 나왔어요.
가영에서 한 7,000명. 7,000명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KT, 포공,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7,000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대가 중앙대 이럴 때에도 1등급이 아니어도 온단 말이에요. 수학식이 좋았던 거지. 근데 지금은 통합이에요. 그래서 17,000명의 1등급이 나와요. 17,000명의 1등급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다수가 이과잖아요. 문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중앙대 이상의 논술을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실력이 돼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논술학원 해서 막 얘기해요. 3등급, 너 논술 준비하면 중앙대 갈 수 있어. 그게 될 리가 없어요. 수업 들어가 이해는 해요. 근데 똑같이 안 나와요, 문제가. 그럼 못 풀어요. 수능하고 달라요. 서술을 해야 되고 길게 쓰는 문제인데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상 논술은 2학년 12월 수학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을 때 그때 준비를 하고 그 이하 대학은 내가 2등급 맨 위를 찍고 나서 시작하라고 했죠. 그게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실제로 아주대학교랑 인하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학교예요. 그 학교에 논술이 수능이 끝나면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요때예요. 여기 2주간 시간이 있죠. 아주대학교 시험장에 가보면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수학 1등급은 거의 없어요. 2등급도 2등급 맨 위에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2등급 맨 끝에 애들이랑 3등급 맨 위에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실력이 거기에 미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들러리 맞게 쓰는 게 아니에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4등급 5등급도 다 써요. 나는 준비하고 와요. 못 풀어요. 아주대 되게 어렵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 빼고는 평균이 다 5, 60점이에요. 100점 만점. 의대만 90몇 점 빼고 나머지 다 5, 60점 빼고. 또 아주대에서 얘네들한테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3등급 맨 위에 하고 2등급 맨 끝에 애들이 싸우게 되는데 누가 더 잘 풀어요? 몰라요. 비슷하잖아요. 내가 하나 찍어서 맞으면 3등급이 너무 빼는 거잖아. 2등급이 너무. 그죠? 그날 나한테 적합한 문제가 나온 애가 있어요. 그게 수학 실력이에요. 논술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문과 쪽을 생각하신다면은 2학년 여름방학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할 게 많아서. 왜냐면은 글을 읽고, 그걸 해석해서 글자 수 채워서 써야 되고, 내일은 술사로 서술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여름방학 정도부터는 논술을 문과 쪽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기위주는 그냥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연세대학교에서 124명 국제인재, 어학인재를 일부 뽑고 한양대에서는 13명 소프트웨어 인재를 뽑고 나머지는 인문 특기가 없습니다. 예체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전형이죠. 정시전형이 예전에 그냥 수능만으로 끝났었는데 서울대가 올해 23학년도에 내신을 넣겠다고 했죠. 교과평가. 이건 똑같아요. 24년도도 올해도 어쨌거나 교과평가가 들어갑니다. 교과평가가 들어가면 교과평가를 어떻게 하냐. 서울대에서 또 자료를 잘 줬어요. 보시면 3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33페이지에 보시면 평가 기준을 절대평가라고 했습니다. A, B, C로 해서 교수님 두 분이서 이 한 학생한테 A, 뭐 A, B, C, C 이런 식으로 줘서 단점 체제로 가는 건데 절대평가가 이제 그 예시문인데 그래서 보시면 A 등급 평가 사례, 공과대학 지원자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하고 교과 영역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성취도 A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새롭게 이러면 A예요. 그죠? B는 좀 미흡한 경우 그다음에 C는 불성실한 경우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이 짧은 글이지만 이게 학생부 조합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교과 성적 평가할 때 실제로 서울대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 때문에 교과가 들어가잖아요. 올해부터 올해 이게 들어가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과 아이들의 서울대 문과 진공은 불가능하죠. 교과 평가를 하니까
갑자기 나는 정기전형을 막 했는데 경영학과를 써요. 여기서 감점 받을 거 아니에요. 수능으로만 다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수능 100으로 뽑고요. 고려대학교가 이제 올해까지는 그냥 수능 100이었는데 이게 나눠졌습니다. 24학년도부터 교과 무술을 따로 뽑아요. 여기는 근데 내신으로 교과 20, 수능 80. 그리고 2016학년도 이후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어요. 제한을 좀 놓고 인원수가 적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고대가 조금 움직였어요. 정시에 교과 반영 비율을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수능. 서강대 성균관 학생들은 거의 다 수능. 대부분 다 수능으로 뽑습니다. 정시. 그리고 이제 다군은 이제 가끔씩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군의 원래 사전적 정의는 그 전형 기간이에요. 1월 초, 1월 중순, 1월 말. 전형 기간을 다군으로 합니다. 전혀 의미 없죠?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서울대는 나군이에요. 그죠? 서울대 나군을 딱 선정을 했어요, 서울대가. 그럼 연고대가 나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군입니다. 실제로 서울대가 가군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연고대가 나군이었어요. 얘네가 나군으로 바꾸니까 가군으로 바꾸면서 지원하는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넓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서강대는 나군이죠. 서강대. 어차피 연고대 애들, 어차피 서울대 애들 그게 많습니다. 연고대 애들 같이 쓰게 만들죠. 그죠? 그다음에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는 과에 따라서 나군을 나눈 거죠. 연고대하고 빡치기를 한 번 시켜가지고 경쟁할 과들도 있는 거고, 서울대가 어차피 쓰레들이 없으니까 나군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자, 이제 대입 제도의 불편한 짓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굉장히 우울한 얘기입니다. 오늘 가장 우울한 얘기가 되시는데,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6월 모의고사 왔죠? 그래서 11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따져봤을 때, 6월, 12월, 2학년 때도 6월, 11월. 이렇게 4번의 모의고사를 1학년, 2학년 때 봐요.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표가 나와요. A4 단장으로. A4 단장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우리 반 등수가 나와요. 전교 등수가 나와요. 그리고 전국 100분위가 나와요. 애들이 갖다 줬어야 보실 텐데 그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옆에 보면은 종합 100분위도 나와요. 국어, 수학, 100분위가, 전국 100분위가. 100분위면 93면은 상위 6%. 이런 것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몇 번 틀렸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A4지 한 장에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그 성적표를 보면 내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한다는 거죠. 11월 모의고사 보고서도 나 이 정도 하고 있구나. 결과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남은 대로 3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에서는 아이들이 좀 바뀌어야 돼. 나름 아무리 놀더라도. 결과가 이제 좀 열심히 해가지고 3월 모의고사를 보죠. 근데 3월 모의고사도 교육청이에요. 똑같은 성적표가 나와요. 근데 6월달서부터 달라져요. 6월달. 재작년 6월에는 대략 5만 5천 명의 예내가 들어왔네요. 연수생 검토까지. 작년에는 5만 7천 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내 위치를 알고 있는데 이 5만 7천 명의 재생이 투입이 돼요. 내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5만 7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100명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위아래로 섞여 들어오고. 그럼 내가 위치가 흔들려요. 나 이번에 시험 괜찮게 본 것 같아. 100분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가원 시험지는 평가원 성적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나와요. 전국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 뭐 UA라든지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데 사이트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6월 시험은 이렇습니다. 6월달 시험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N수생, 검정고시 얘들이 물론 잘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공부한 기간이 짧습니다. 또 재수생들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재수생이잖아요. 나보다 더 했잖아요. 근데 얘는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수능은 11월 중순이죠. 11월 중순 수능이 딱 끝나고 난 틀렸어. 다시 수능 공부할 거야. 라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나요? 아니죠. 수시를 써놨잖아요. 수시를 기다려요. 안 됐어요. 충원학교 기다렸다가 또 안 됐어요. 정시를 써요. 또 안 됐어요. 추가모집 써요. 안 됐어요. 그럼 2월 중순, 2월 말이에요. 그럼 11월 중순, 12월, 1월, 2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얘한테 똑같은 수능 점수를 주면 점수가 똑같이 나오나요? 다시 제로 베이스 돼요. 근데 물론
다시 하면 좀 금방 빨리 올라가겠죠. 얘네들은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3월, 4월, 5월 3달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서 6월 시험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7월 모의고사 보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겨울방학에 전학교에서 열심히 한 다음에 3월도 시험 보고 4월도 시험 보고 6월까지 온 거예요. 연속성상으로는 고3 아이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면 얘네가 더 높죠. 네,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래, 얘네는 학교를 해요. 6월달쯤 됐을 때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겨울방학 동안에 나름 진짜 열심히 했는데 3월달 딱 시험을 계약하자마자 한 10일 있다가 봐요. 또 2, 3주 있다 4월 모의고사예요. 그럼 중간고사예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7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기말고사, 7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거는. 어쨌거나 얘네들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이때의 재능들이 강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9월이 되니까 7만 6천 명이 됐어요. 여긴 6만 6천 명. 원래 대략 6월과 9월에 재생들의 그 수치 차이는 한 10,00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작년에 2만 명이 늘어났어요. 2만 명. 얘네들은 갑자기 왜 늘어났을까요? 이때 안 보고. 2만 명입니다. 반수생. 반수생들이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수생들 중에는 극상위권이 있어요. 좀 재선문들인데 연구대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 모델을 다니면서 난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 그리고 작년에 약대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1,500명인가 늘었죠. 그래서 이 갑자기 폭발적인 10,000명의 재생들이 더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대기업을. 근데 나는 약대가 하나 있다고 회사를 떼치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9월에 이렇게 늘어나요. 어쨌거나 백상위권이 이렇게 들어오면 수능 100분이에요. 내리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들어오면 내리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9월 시험입니다. 9월 시험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 시험 봤더니 12만 9천 명. 작년에도 15만 5천 명.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표가 될 수 있는 6월, 9월도 불안한데 수능도 내가 누구랑 시험 보는지 모르는 단계로 보는 거예요. 경쟁 성적을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적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재학생들이에요. 재학생들 잘 보시면 3월 달에 34만 6천 명이 시험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원서 접수를 36만 명이 했어요. 그럼 비슷하죠? 시험 봤더니 31만 8천 명, 4만 2천 명이 사라졌어요. 고3인데 4만 2천 명 정도는 수능을 안 봤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 5만 명 정도. 매년 4만 명에서 5만 명이 되는 고3 아이들은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왜 얘는 안 볼까요? 고3인데? 수시 합격. 그죠? 이 수시 합격을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긍정적이십니다. 수시에 이제 합격을 해요. 수시 합격을 하려면은 6개를 쓰죠? 6개를 썼는데, 6개 대학교에서 그, 수능을 안 보려면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최저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6개 쓴 대학들 중에 그 대학이 나한테 딱 맞아야 돼요.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죠? 근데 대부분의 고3 아이들은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은 의리가 있어요. 내가 가서 맞춰줄게. 시험 가요? 다 찍고 와요, 진짜로. 그런 애들도 많아요. 네. 시험 봐요, 그래도. 근데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3월, 6월, 9월은 어디서 시험 보죠? 학교에 가야 되고. 아니, 졸업을 안 했잖아요. 학교에 가서 모의고사를 보고. 엎드려 자요. 엎드려 자다가 OMR 카드를 막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애들이 우리 학교 주변에 꽤 있어요.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신선부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수능날은 학교를 가나요? 고사장에 가죠. 고사장에 가면은 내가 고사장까지 가서 엎드려 자다가 OMR 카드를 이렇게 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 중에 1, 2, 3 등급이 있을까요? 대부분 8, 9등급이 빠집니다. 8, 9등급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9월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1등을 했어요. 11등이면 11% 2등급이 나왔죠. 4%까지가 4등이 이제 1등급이니까요. 11등.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날 10등을 했어요. 한 명 제꼈어요. 잘했죠?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2등급이 나와. 그죠? 100명이 아니네요. 빠지는 아이들이 4, 5만 명. 4, 5만 명이면은 접수 인원이나 응시 인원의 10%예요. 10%가 넘어요. 90명이 시험 봤네요. 9.9등까지가 2등급이네요. 나는 3등급. 위아래로 재수생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수능입니다. 수능 100분이라고 합니다. 그걸 겪어나가는 거예요. 양밀리니까 등급 끝에 걸려있는 아이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실전에 갔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아이들마다 이제 1학년 때 내신을 이제 방쳤을 수도 있고 잘 봤을 수도 있고 그래요. 1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자기의 역량에 비해서 내신을 잘 못 봤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능에만 올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수능 성적 받기가 어려울 뿐더러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수능 준비를 한다는데 걔네들한테 구체적으로 뭐 풀 거냐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그냥 수능 문제 풀었다고 해요. 미적도 안 돼 있는데. 미적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수능 문제를 푸냐. 수출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 먼저 이겨봐라. 그리고 나서 준비할 수 있다. 라고도